안녕하십니까. LG경제연구원의 이치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무역보복의 향방과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40분 정도 말씀드리고 나중에 포함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7월 4일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된 세계 품목에 대한 규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이 조치가 왜 일어났는지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한일 간의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도 일본에게 어프로치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완강하게 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도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제 조치에서 맨 처음에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제재도 비슷하게 됩니다만은 이제 전략 물자의 관리라는 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스트 규제, 핵무기라든지 화학무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미사일이라든지 이러한 제품을 직접적으로 리스트를 명시해서 규제하는 이러한 리스트 규제가 있는데 이번에 세계 품목은 이러한 리스트 규제에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과거의 리스트 규제에서 우리나라는 화이트 리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고 3년 동안 그것이 유효했습니다. 비록 무기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화이트 리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허가를 받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 무역이 원활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일본이 좀 현실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화이트 리스트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포괄 허가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를 특별하게 하나의 이제 특수 지역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거는 허가 신청을 하는 부서가 안전보장 무역 상식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일반 무역 상식을 하고 좀 다르게 이제 안전보장 무역관리국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허가를 좀 늦게 내주거나 안 내주려고 하는 이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세계 품목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리스트 규제 이외의 모든 품목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미사일이라든지 화학무기가 아니지만은 그렇게 전용을 할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한 품목을 캐치홀이라고 해서 모든 품목을 여기서 관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화이트 국가였기 때문에 이러한 캐치홀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심사가 없었던 이러한 단계에서 앞으로는 화이트 국가에서 빠지기 때문에 심사가 나오게 됐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는 조치는 리스트 규제에서 포괄 허가가 좀 까다로워지고 그리고 캐치홀 규제를 받아야 되는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포괄 허가 제도상에서 보면은 일반 포괄 허가가 어려워지고 다만 특별 일반 포괄 허가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그 그림으로 표로 정리해 보면은 결국에 일본이 새로운 제도를 국가 분별을 우리를 위해서도 했는데 과거에는 그룹가 세 개의 그룹에 나눠져 있다고 하면은 새로 백색 국가가 된 국가들이 A급이 되고 그 이외에 유엔 결의에서 수출을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D급이 있다고 하면은 그 나라 수출 관리 제도가 새로 잘 되고 있는 국가, 한국과 같은 국가는 그룹 B로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국가를 그룹 C, 중국 같은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룹 B를 만든 의미는 우리나라는 호화이트리스트에서 뺐지만은 호화이트리스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 허가를 내준다.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룹 B급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포괄 허가는 못 받습니다만은 제가 리스트에서 T에서 보겠습니다만 일본의 세부 시측에서 여러 가지 일반 포괄 허가와 B급이 받게 되는 특별 일반 포괄 허가의 차이를 하나하나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품목의 차이는 3개 품목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7월 4일에 3개 품목에 대한 포괄 허가를 배제했습니다만 그 추가된 품목은 결과적으로는 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치게 28일 이후의 일을 비관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제품에 관해서는 굉장히 일본이 이제 규제를 하는 차세. 이제 리스트 규제뿐만 아니라 캡처 규제에 있어서는 이제 세계 품목의 경우에는 안전보장 관리국에서 하지만은 기타의 품목은 그냥 통상적인 무역국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봐도 반도체하고 기타 품목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캡처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화이트리스트에 있었으면은 이러한 캡처 규제의 흐름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 국가였다고 하면은 한국은 28일 이후에는 이러한 캡처 규제 품목에서 모든 품목을 일단은 검토를 해야 되는 내부적으로. 다만 일본 정부의 이러한 직접적인 운영은 모든 품목에 대해서 크게 까다롭게 하지 않지 않겠냐라고 추측은 되지만은 이제 완전히 낙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수입하는 품목이 어떤 품목이고 연도가 무엇이고 그리고 수입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철저하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입하는 한국 기업이 그것을 군사용이나 무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허가 신청이 불필요하다. 그리고 과거에 무기를 만들었던 기업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과거에 무기를 만들었던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연도가 무기용이 아니면은 허가 신청은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무기에 전용할 위험이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 됐을 때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허가에 있어서도 특별 일반 포괄 허가가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잘 해야 되는데 다만 문제점은 이제 이러한 캡처 규제에 우리가 대상이 된 부분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 여기에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해서 경제산업성이 이 품목, 이 기업에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어떤 절차에 있더라도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허가가 이제 포괄 허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얼마든지 어떤 품목을 지정을 해서 허가를 받게 하고 3개월을 늦추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는 사실상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소지의 부담도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제 체계에서 중요시되는 부분이 이제 화물만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술이나 인적 교육을 통한 이제 기술 이전 이거가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서로 분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율을 맞춘다든지 설계도를 맞춘다든지 상향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 테크니컬하게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연수생을 보내고 그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 자체도 좀 일본에서 된다 하더라도 이제 수출도 간주하고 규제가 되고 제3국에서 그러면 기술 지도를 받더라도 이것도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우려가 된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어떤 주의에서 나온가 하면은 이제 결국은 한국 대법원의 친일본 제철에 대한 지형권 판결이 이제 기점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3월 12일이 전임청이었던 아소 재무장관이 이제 국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좀 주목되는데 지금으로서 봐서는 그 시점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할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송금 규제, 금융 규제, 비자 정지 그리고 관세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3월 25일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금 압류 조치가 바로 임박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일본 기업에 대한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압류 조치가 된 것을 재산권 침해로 보는데 이것이 현금화될 경우에는 이제 2차 보복이 호와이트리스트로 보면 3차 보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의 일본의 이러한 규제 조치가 이제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만 장기전이 계속 이제 평평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일 간의 분쟁이 격화될 경우에는 이번에 지소미아는 그렇게까지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만약 압류가 현금화될 경우에는 반도체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조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주의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이러한 보복 조치의 의도가 어디에 있고 그것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은 아무래도 무역관리 안보상의 문제를 일본이 변형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90에 불과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일본도 이제 보복 조치를 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국제사회의 논의라고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WTO 체제에서의 이제 종합성 이런 것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건덕지가 있는 걸 찾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처에게 이제 보복 수단을 좀 내놔라 해봤다가 이제 경제산업성에서 이것을 이제 내놨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근거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일부 품목을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한국에서 중소기업이 했는지 일본계 기업이 했는지는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만은 이제 분화수소를 다른 나라로 제3국으로 수출을 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이것을 근거로 이 부분을 공격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분노, 이것을 이제 경제 조치를 하면은 한국 내에서의 반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일본에게 양보를 하지 않겠냐 이런 어떤 건데 다만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한국 내 여론이 일본의 의도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불매운동이라든지 WTO 제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처럼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에서 일본하고의 기술 격차가 더 높아지고 이러한 새로운 EUV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OLED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본이 기업이 도저히 이제 지금은 따라잡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한국의 부품 소재 기업이나 장비 기업하고 공생 관계를 구축하면서 하게 되면 일본 산업하고의 격차도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기술이라든지 학문에 대한 규제를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일본이 이제 호와이트리스트 조치를 조회하기는 어렵지 않냐. 만약 이제 강제징용 문제 뭐 일본에게 양보했다 하더라도 당장은 일본이 호와이트리스트에서 다시 우리를 복귀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일본의 이러한 정책은 이제 산업계하고 밀도 있게 심의를 해서 나온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측근적으로 나온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추진을 했고, 그래서 일본 산업계하고의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산업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연결성이 좀 부족하고, 이제 와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반도체 산업이 부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불화수소의 한국의 수입량이 제일 수입량이 막 늘어났다가 수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일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전략 물자라는 게 무해 수출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또 수입이 자산되면은 제3국에서 미국에서 무해 수출을 하면 수입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해 수입이나 무해 수출은 좀 일본이 좀 많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략 물자에 대한 규제라는 게 자기 나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가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하나하나 추적을 해서 모든 회원국들에게 이제 공유를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특히 일본 제품은 정당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시리아로 가기도 하고 이라크에 가기도 했는데 직접적으로 안 가는데 일본 제품이 있다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항상 이야기하면 바로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서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과거에 우리나라가 호와이트리스트에 있었습니다만은 호와이트리스트에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그러한 이제 무역 전략 물자에 대한 관리, 경쟁 시스템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또 격조적으로 정보도 공유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일본이 그런 부분이 좀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 이제 아베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부분도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정계 측면에서는 어떤 초점이 될 것인지 이제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양극 국민 간의 감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베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베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많이 좀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베도 이제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생산 수출 차질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앞으로 이제 현금화가 이루어지고 품목이 확대되면서 아니면은 반도체에 대한 호가가 불화수소를 비롯해서 더욱더 지연되거나 차단이 되는 경우에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초점이 되는데, 일본 정부도 아무래도 이제 WTO 제소라는 게 우리의 전략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일본의 보복이 3자 보복이 무역으로만 이루어질 것인가, 아소 재무장관이 이야기했듯이 성분 규제할 수도 있고 금융 분야로까지 이제 확산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본 무역 보복의 가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단기적인 생산 차질과 중장기적인 한일 기술 협력 체제의 약화가 우려됩니다. 앞으로 반도체가 어느 정도 기회가 발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WTO 제소에 대한 부담감을 위해서 그러한 사태까지 안 가고 일본의 국정 수준에서 끝날 것인지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현금화가 하나의 이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정치적인 말자리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불구하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한 90% 이상의 품목에는 이제 영향이 없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일본이 선택적으로 한국에 이제 압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품목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은 자동차 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혼잡기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분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뒤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세계 최대 승채권국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이제 신흥국이 최근에 금융 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하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태를 통해서 한일 간의 기강 산업에서 심도 있게 교류를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세대의 중요한 파트너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트너 측면에서 일본은 이제 앞으로는 믿음이 좀 계속기 때문에 7월 1일 이전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물론 일본의 파워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일본하고 어느 쪽을 보고 해야 되지만은 파트너로서 이제 한국 기업끼리 생태계를 잘 형성해야 되는 부분이 됐다. 우리나라는 좀 압축 성장 때문에 이제 섬유를 하다가 기계하다가 전자하다가 다 달려왔습니다만 지금 입장은 이제 내실을 강화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부품 소재 중소기업의 이제 기반이 되는 부분에서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상생을 하고 여기에 좀 벤처 기업도 들어가면서 단순한 이제 기반 산업뿐만 아니라 IT가 되고 4차 산업 협력, AI로 이제 업그레이드된 이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소재 산업의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모노즈쿠리고 현장 기술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뭐 AI를 적용한다든지 좀 더 마테리얼을 연구할 때 AI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하고 컴퓨터로 성의 구조를 돌려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이제 앞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이끌어가는 이제 차세대 기술에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기반 기술이 이러한 배터리를 포함한 기술들이 좀 더 일본은 능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일본에 의존해왔던 한국의 구조적 공생관계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로 전환을 될 수 있는 이번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앞으로 28일 이후에 일단은 특별하게 품목을 지정해서 규제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혼방 아니면 기업에 따라서 기업이 믿을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의도가 있다라든지 특히 한일 관계가 악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본도 이제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기존의 차정을 통해서 객절 규제의 대상 중에서 이제 전략물자의 각각 규제가 예상할 수 있는 품목은 일단 리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했습니다만은 핵미사일이라든지 이제 그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습니다만은 그 리스트를 보면은 굉장히 공작기계라든지 칩가스 변환기기라든지 아니면 대형 비파괴 검사 장치라든지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장치, 검사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제 연구 개발을 하거나 중소기업도 부품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 뭐 검사 장치라든지 실험 장치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재고를 확보해놓은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측정 기술이라든지 수분 측정기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고 자이로스코프나 원심 분리기. 독일에서 폴크스와겐이 이제 그 배출가스를 디젤에 섞였습니다만 그것은 절대로 밝혀지지 않는 기술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깬 게 일본에서 이제 측정 장치가 개발돼서 거기서 이제 발견됐다고 합니다만 이러한 일본의 이제
기술을 뭐 일부는 대체하고 또 미리 같이 활용해야 되는 부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화학무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본이 전매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펌프라든지 밸브 물론 밸브 같은 거는 우리나라가 하지만은 이제 특수한 기술이 있는 부분 그리고 화학에서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장치 그리고 크림룸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무기의 경우에는 이제 니켈, 합금, 티타늄, 타이타늄, 탄소 섬유뿐만 아니라 공업용 섬유는 일본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탄소 섬유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항법 장치라든지 센서 그러한 이제 항공기 부품이라든지 타비 그래서 이제 인프라 측면에서 전력이나 이런 쪽에서도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물론 일본이 어떤 것을 고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WTO도 있기 때문에 뭔가는 이제 우리가 고스란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나중에 이제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수입 규모가 크고 위전도가 높은 품목들도 대상이 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역 규모가 크다고 해서 일본이 마구잡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기라든지 이런 거랑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금융 보복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능성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재무장관이 성공 규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연도는 좀 충분히 준비를 하고 특히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자금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은 세계 최대 선택국으로서 30년 가까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사실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돈이가고 미국에서 다시 신흥국으로 가고 또 일본 자금이 빠질 경우에는 금이 자금이라는 콘소시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본 자금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마주보리 역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기술이나 과학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국이랑 협력을 하지 마라 이런 지시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요. 여행 비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의 수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만 일본 입장에서도 다만 이제 젊은 층의 비자를 취업 비자가 취업이 잘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의 규제가 우려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본의 행태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거꾸로 다시 수출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중 마찰로 세계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히나 거기에 한일 간의 마찰이 생겼기 때문에 글로벌한 공급 사슬에 불안감이 발생하고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고 투자라든지 그러한 비헤이비어에 영향을 주다시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다. 아무래도 경제 성장에는 위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주의가 더욱더 확산되고 우려되는 부분은 무역뿐만 아니라 이제 태공한 시처럼 무역 규제가 되다가 보호주의가 되고 환율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반도체가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일본도 생산에 크게 타격을 주면 국제적인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크게 영향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생산 차질이 반도체나 다른 분야로 확산될 경우에는 이제 이미 한국 경제 성장세가 좀 둔화가 되고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다만 금전적인 측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생태계가 강화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전부 더 혁신 성장의 드라이브를 걸고 재정 자금이 투자도 하고 또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있기 전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이제 재정이라든지 현대 정책이 잘 되는 방향을 이제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좋아지는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규제하는 거는 이제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게 수출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품목이 집중된 스테라 케미칼이라든지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우려도 있어서 좀 일본에게도 좀 경제적인 충격은 좋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일본 기업들이 에그지는 상승에 와서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본 기업 입장에서도 한번 꼴에서는 놓치게 되면 다시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다만 성장세는 최근의 성장세는 그렇게는 나쁘지는 않는 부분이고 한 올해 1% 수준 내년에 0.5% 내외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뭐 아직까지 안정적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 포인트 측면에서 제가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좀 봤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대제가 되고 기업 입장에서 일본 정부가 믿음을 갖는 수입선으로 되는 게 중요하다. 뭐 좀 아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고려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의회 수출이나 수입, 생산국을 더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변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수입선이 원인가라는 것을 일본 기업이나 정부가 알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과거에 뭐 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한국에서도 이제 성능, 예민한 부분, 본다키 미사일에도 활용될 수 있는 이 강원 고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제 속여서 들여오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 정확하게 기술 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군사 기업하고 관계성이 없다는 것을 잘 나타내야 되고 특히 이제 홈페이지를 일본 정부에서 잘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뭐 근사 냄새가 나는 거는 좀 제외하고 이제 믿음 직감 부분 그런 부분을 잘